네, 저희 온라인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민공유 공간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 공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신청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정리해 봤는데요.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해서 약 1시간 안에 좀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공유 공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민 공유 공간이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웃과 함께 운영하며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 공간은 될 수 있으면 일상적 접근이 편하고 또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의 출입 장벽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주민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주민들과 마을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키워드 모두 주민이 직접 무엇이든지 함께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공유 공간이 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민 공유 공간에서 꼭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성입니다. 시민 공유 공간 안에서는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민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 뭐 우리 마을 공동체만 혹은 뭐 나 혼자만의 그런 개인 어떤 사적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늘상 열어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주민분들이 마을의 어떤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개방성인데요.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개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공동체의 어떤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요. 주민이라면 언제나 지나다니면서 뭐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회의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인데요. 이 주인의식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게 일부 이거를 이 공유 공간을 주로 운영할 어떤 운영단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신청할 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혼자 운영하고 혼자 힘들게 책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논의하고 함께 운영하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친밀성인데요. 공간을 저희가 마을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안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 간의 어떤 다양한 관계 형성,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네트워크, 신뢰, 배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자본, 관계 형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유 공간에 오는 주민분들은 언제나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공간일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시민 공유 공간 하면 따뜻하고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개방되어 있고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함께 운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는 시민공유 공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운영 원칙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시민공유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마을 활동가분들 그리고 공유 공간에 대한 어떤 전문가분들, 행정, 저희 센터 다 같이 자문회의를 했어요.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같이 결정한 사항인데요. 일단 주 10시간, 이틀 이상은 개방하셔야 한다. 이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시간 이외에도 최소 일주일에 10시간 그리고 이틀 이상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이 공간을 내가 언제든지 가도 되는 공간이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최소 시간이에요. 10시간만 이렇게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 시간으로 10시간 개방을 하셔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인데요.
운영 주체는 다양한 구성원 10인 내외로 구성한 주민 운영단을 먼저 꾸리셔야 돼요. 저희 지금 시민공유공간 사업에 진입하실 공동체들이 이미 운영단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분들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주 운영단이면 다른 마을 안에 있는 다양한 자생단체도 있고 뭐 시민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풀뿌리 마을 공동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학교 근처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기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운영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면은 더 그 분야에 계신 다양한 영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을 하시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주민 운영단을 지금 진입하실 때 뭐 꾸리셔도 되지만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이 운영단 모집 받으시면 네, 그리고요. 이용 주체는 네, 당연히 남녀노소,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 대관이나 이용 시간이 겹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 우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시되 어쨌든 대전시 시민공유공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 다른 자치구에 사는 사람이 이용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성된 곳은 12개소예요. 이렇게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공유공간은 주민자치형이랑 민관협력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민간의 그런 건물, 뭐 내가 임대한 건물이든 내 뭐 자가로 갖고 있는 건물이든 뭐가 됐든 마을에서 기부한 공간이든 뭐가 됐든 관의 소유가 아닌 민간의 소유인 공간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겠다 해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형이고요. 그리고 민관협력형은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 뭐 주민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군 관련된 비어있는 시설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관이나 구, 뭐 시의 소속인 소유인 공간이. 그런데 이 공간들이 잘 쓰이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 공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관협력형이라는 시민공유공간의 유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 총 1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관협력형은 조성된 곳은 동구 삼성동에 1개가 있고요. 주민자치형으로는 동구에 하나, 그리고 중구에 2개, 그리고 서구에 3개, 유성구에 2개, 대덕구에 3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하신 공동체 중에서도 우리 마을에 이런 공동체가 이런 공유 공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달에 올해 시민공유 공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다 조성이 되지도 않고요.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는데요. 민관협력형은 이렇게 5개 동을 동구 용전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의 장대동, 그리고 대덕구의 석공동, 오정동 이 5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주민자치형은 동구 비룡동, 그리고 중구 중촌동 이렇게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조성된 시민 공유 공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 우측에 위에 있는 중구 석교동 공감의 집 있다라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원래 마을에서 뭐 피아노 학원 하고 있었던 그냥 이제 동네의 작은 상가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를 시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공간은 이 동네의 특성을 되게 잘 반영을 한 게 어린이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중구 석교동의 경우는 노인 인구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근데 경로당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관도 문을 닫아서 가실 곳이 없는데 노인분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3, 3, 5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위에 이제 다락방처럼 만든 공간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빔 스크린을 이제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랑 영화 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르신들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구 주산동 너나들이라는 공간은 이제 주산동이라고 그 대청동 저쪽 대청호 있는데 이제 작은 이제 도심속 농촌 마을이에요. 여기에 있는 노인회관을 이제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고 마을 주민분들에게 더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노인회관을 이런 시민공유 공간으로 조성을 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좌식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좀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여기는 재미난 게 무인 카페예요. 그래서 뭐 커피 내려 먹을 수 있는 시설이나 차나 아니면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다 비치를 해놨는데 이것들을 누구나 주인이 없어도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가격이 다 적혀 있거든요. 양심껏 이제 내고 자유롭게 뭐 공간을 이용하고 가도 되는 이런 무인 카페 형식으로 공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신성동에는 공유라는 공유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형태 그리고 키친 활동, 커뮤니티 공유 주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민 공유 공간은 마을의 현황과 마을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유성구 신성동 같은 경우는 또 좀 젊으신 엄마들이 좀 육아 중인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바른 먹거리로 요리하고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시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어떤 공간의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유 공간이 대전에 12개소가 있지만 이 공간들이 다 마을의 수요에 맞게 이렇게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올해 연도에 이제 진행하신 팀들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그 마을계획 수립 사업 팀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계획에서 요번에 이제 핵심 비전으로 나온 키워드들을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저는 소통 단어가 정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소통, 그리고 또 뭐 함께 이런 단어도 눈에 보이고요. 깨끗 이런 단어도 많이 보이고 따뜻한, 화합, 나눔, 이런 만남, 풍요로움, 이웃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여러분들 마을계획 수립하실 때 각각 마을에서 이런 단어로 이루어진 비전을 도출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이 공간 안에서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제를 비전 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을마다 이런 공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번에 마을 계획 비전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핵심 의제 비전이고 의제가 있잖아요. 의제에서 많이 나온 키워드는 뭐 쓰레기는 마을축제 공원 이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또 크게 공유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마을계획 수립을 하셨던 공동체들도 마을 안에서 정말 공유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제를 되게 많이 도출하셨구나. 정말 마을마다 공유 공간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만남, 뭐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려면 마을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계획형은 왜 저희가 지원을 하냐면요. 마을계획형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민공유공간 사업을 그동안에는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가 우리 공간을 좀 주민들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가 시민공유공간 사업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선정을 했더라도 주민분들이 정말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공유공간의 형태는 무엇인지,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일지 아니면 뭐 공유 주방의 형태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 마을 조사를 다 하시고 나서 공간 조성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마을 계획형의 경우는 이미 주민분들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이미 다 발굴이 된 상황에서 그럼 정말 우리가 공유 공간 만들자 아니면 뭐 공유 주방을 만들자 아니면 뭐 청소년 공간을 만들자 이런 주민들의 요구, 의제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그럼 정말 우리 한번 공유 공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은 시민 공유 공간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의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셔야 합니다. 네, 어떤 과정이냐면요. 먼저 마을 계획 수립하신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먼저 주민운영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운영단을 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 안에 마을계획단 모집하실 때도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고 하셨던 것처럼 주민운영단을 모집하는 현수막도 걸으시고 뭐 이 공유공간 만들 때 핵심 이해관계자인 곳이 있으면 공문도 보내시고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해서 주민 운영단, 공유공간을 운영할 운영진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동네 운영단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 어떤 공유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디가 빈 공간일까를 찾아보는 조사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단계는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어요. 마을회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공유공간 조사하기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찾은 우리 그 공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을에는 어떤 공유 공간이 필요할지 마을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을회의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을회의는 우리 동에 땡땡 동에 서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을 회의는 공간이라는 것으로 좀 주제를 더 축소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열어두고 이제 원탁 회의를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뭘 하면 좋을까요? 마을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공유 공간으로 지정이 되시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유 공간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마을 안에서 정말 이 공유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토론회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조사를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마을 조사 활동을 조금 더 재미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공유 공간에 맞는 주민들과 공간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민 공유 공간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전반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공유 공간을 마을 안에서 만들기 위한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공간이 지금 마을 계획을 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팀들 중에서 이미 우리 여기 공간에서 시민공간 만들면 될 것 같아 라고 공간 이미 찾은 팀들도 벌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랑 정말로 공간을 시민 공유 공간으로 지정을 받을 그 공간을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이고요. 사실 이 과정들은 저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계는 했지만 마을의 현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유 공간이 있는 팀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공유 공간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가도 되고 공간이 없는 팀 같은 경우는 정말 공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마을 안에 열어두고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을 조사를 하시는 이런 활동들로 좀 주로 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공모 개요인데요.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예요. 정산 포함해서 5개월이고 사업비는 10월 말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사업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업 대상은 골목형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에 참여하신 공동체인데요.
이미 시민공유 공간이 조성된 행정동들이 있어요. 저희 마을계획 들어온 팀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동 또 시민공유 공간 이미 있고요. 중촌동도 지금 조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거든요. 중촌동에도 시민공유 공간이 있고요. 태평 1동에도 있고 그리고 내동에도 시민공유 공간 이미 있고 관저 2동에 이제 관저 2동에도 관저 2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시민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성동에도 지금 시민공유공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 됐고요. 온천 이동도 이제 법정동인데 이제 이 법정동 안에 시민공유공간이 네, 있습니다. 비룡 온천 이동은 장대동, 네, 장대동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주체는요, 이 마을 계획을 했었던 그 공동체가 그대로 신청을 하시거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간과 관련된 분과가 있다면 그 분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형 좋을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게 동아리 형태의 공모 사업들 있잖아요. 씨앗 사업, 새싹 사업 이런 사업들, 그리고 풀뿌리 미디어 사업. 네, 이 사업에서 선정된 공동체는 네,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복의 기준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 6시까지예요. 좀 되게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에게 별도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원 사항은 일단은 공모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그 1단계부터 한 5단계까지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한 공모사업비를 5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쓸 수 있는 비용은 마을계획 수립에서 쓸 수 있었던 그런 항목들이랑 같아요. 뭐 홍보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식비 및 작업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행사를 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네, 항목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이제 공동체에서 공모사업비 플러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5% 이상 의무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25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활동비는 마을계획 수립 사업에서는 저희가 마을 계획자들 기획하시는 그 마을 활동가분들에게 센터에서 별도로 활동비를 20시간 지원해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공모사업비 안에서 활동비를 편성하셔서 직접 이 마을 활동을 공유 공간을 활동을 주로 하시는 대표님 혹은 공간 담당자님 혹은 회계 담당자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지원하는 활동비고요. 그리고 식비와 다가비는 5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 시설비는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형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설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시민공유 공간으로서 잘 조성을 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혹은 시민 공유 공간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정말 공유 공간이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공간인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나서 시설비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비용이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신축을 하거나 우리 여기다가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어 해서 뭐 신축을 하거나 요 건물 옆에다 조금 더 이게 넓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증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월 1회 원래 회의나 교육들이 이제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없는 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기간 안에 시민 공유 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을 이제 발굴하셔야 되고요. 이 시민 공유 공간에 이제 지정이 되시면 3년간 이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공유 공간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을 안에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은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일정을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1차 서면 심사 1차 서면 심사가 아니라 대면 심사입니다. 제가 이거는 오타인데요. 사업 접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대면 심사는 목요일 4시에
하고요. 사업계획서 내용 바탕으로 PPT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요일에 선정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협약 기간인데 협약 기간이 좀 긴 이유는 대면 심사 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에게 좀 받은 그런 내용들, 피드백 받은 내용들까지 반영을 해서 정말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네, 제출을 하시고 저희랑 또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협약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그렇게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보면 제일 앞칸에 있는 이제 신청서의 첫 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표자, 공간 운영자, 회계 책임자 세 분은 필수적으로 이 인적사항을 좀 작성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희가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까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단체직인을 원래는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민공유공간 지원 사업에 진입하시는 공동체들은 단체 등록증이 없는 공동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계획 수립팀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대표님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민모임 단체 속에서는 올해 만들어진 마을계획 수립 사업으로 만들어진 팀이라면 그냥 올해 만들어져서 활동하신 내용 위주로 네, 주민모임 단체 소개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이런 공유공간 비슷한 사업 타 기관의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주민참여 명부는 5인 이상 작성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10명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가구당 1인만 직계가족을 하지 마시고요. 넣지 마시고요. 1가구당 1인만 주민 참여 명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속은요. 이게 정말 다양한 마을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주민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각각 마을에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냥 뭐 땡땡동 주민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요, 이 앞에 있는 그 주민참여 명부를 내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라는 동의서인데요. 요 하단에 10명을 내셨으면 10명의 서명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출하실 때는 뭐 스캔본이나 오픈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시겠지만 추후에는 원본을 꼭 저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인데요. 왜 시민공유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의제도출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위에 대략적인 개요를 쓰신 다음에 세부사업 명과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마을계획 수립 사업 하셨던 것처럼 운영단 모집하고 뭐 마을 조사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으로 세부 사업 1, 2, 3, 4를 기재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뭐 운영단을 모집해야 되고 뭐 운영 공간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되고 뭐 필요하면은 운영단의 정기회의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공유공간과 관련된 마을 회의하는 그런 것도 세부 사업으로 하나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쓰시고 이 공유공간 사업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민공유 공간으로서 어떻게 주민 그리고 단체,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 할 계획이신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유 공간이 만들어지면 마을에서 어떤 변화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 효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을계획 수립에서 쓰셨던 예산이랑 다른 점은 일단 활동비가 있다는 점.
월 40시간 이내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한 사람에게만 지원, 대표자, 회계 담당자, 사업 담당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 가능하고 총 사업비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식비 및 다가비는요, 총 사업비의 50%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뭐 세부사업 1에 식비 다가비 넣고 뭐 세부사업 2에 식비 다가비 이렇게 각각 나눠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에 몰아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지금 진행하실 마을계획형은 시설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에는 시설비가 있지만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계획형은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결과를 하나 다 작성해서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신청하게 되기까지의 그 마을계획 수립 사업에서 나왔던 공간 관련된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출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과정, 뭐 마을 회의를 언제 했는데 뭐 공유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이 뭐 몇 포를 받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을 조사를 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필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유 공간 의제를 도출해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신청을 한다라고 별도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 접수는 다음 주 화요일 6시까지 시간 엄수해 주셔야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이나 방문하셔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접수 기간 다음 주 화요일 6시 전에 네,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작성하신 거 스캔해서 이메일로 많이들 보내주시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도장이라든지 서명하셔야 되는 것들 있었잖아요. 요것들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때는 스캔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 추후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시고 나서는 전화 확인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주 하는 질문 네, 좀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시민공유 공간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민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라는 점이 이거는 이제 공유 공간 사업은 어쨌든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이미 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면 별도의 시설비 지원 없이도 주민들이랑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이제 시설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10시간 이틀 이상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시민공유공간은 개방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사한 공간지원 사업,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저희 센터가 아니라 다른 그 지원처에서 지원하는 공간 사업 혹은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들 혹은 풀뿌리 미디어 사업 에 해당되며 공동체 명이 다르더라도 대표님이나 사업 담당자, 그러니까 공간 담당자 그리고 회계 담당자 3명이 이 사업을 받고 있다면 3명 중에 1명이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공간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치만 이 시민공유공간 지원 사업은 행정이 있는 유휴공간이든 민간 공간이든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공간 의제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공유공간으로의 운영을 위한 공간 탐색은 이 사업 기간 안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는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요것은 이제 이런 공모 사업들이 무조건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해요. 언젠가는 공동체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활동들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자립과 지속성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일부 이 공모사업에 대한 자부담으로서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 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놨고요. 주민자치형의 경우는 보조금 총액의 5%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시민공유공간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공유공간으로 지속이 되면 최소 3년간은 마을 안에서 공유공간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마을 자치를 위한 공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역적인 분배를 고려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해당 지역에 이미 공유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민 공유 공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이진 않았어도 정말 비슷한 유사한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고려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민 공유 공간이 있는 행정동은 아예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업 참여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도 주민이긴 하지만 더 다양한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진입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명부에는 직계 가족이 들어갈 수 없고요. 주민참여 명부에 없더라도 직계 가족에게 뭐 강사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활동비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직계 가족이 있는 사업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소비하는 활동도 네, 불가합니다. 네,